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움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53번째 방송입니다. 인트로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가을이 온다길래. 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이 와중에 저희 사무실로 두 사람이 전격 방문을 해서 갑작스럽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노준영 씨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손입니다. 네. 계속 닉네임으로 갈 건가? 네. 황금손이 자꾸 부르다 보면 황금들. 그렇죠. 손이 건드릴 때마다 그냥 금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자 금으로 변해버렸네. 그 생각은 못해봤네. 그러니까. 다른 여자만. 자, 오늘 우리는 특별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한 방송인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각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마주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나란히 앉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적으로, 카메라를 켜놓고, 카메라를 켜고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 음성 파일일 거고,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비주얼이 괜찮다거나, 이렇게 한번 나중에 올려보고,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혐오스러울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도 같이 올려보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요? 일단 요거는 비공개로 올려요. 이 영상은. 모를 건 좀 망한 것 같고. 비공개로 올리는 게 괜찮은데, 제가 컨셉을 생각을 좀 해놓은 게 있긴 하거든요. 어떤? 만약에 이제 그 비주얼이 나오게 유튜브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티를 맞출 거예요. 육회 선생님이랑 몇 선생님이랑. 이게 이제 티셔츠인데, 노란색에 이제 박스틱 같은 건데, 나비 넥타이 그림이 디자인이 돼 있고,
육회 이렇게 쓰져 있고 명쾌 선생님도 명쾌 이렇게 노란색 검정색 보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는 하고 있어요. 하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의상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그렇죠. 그것만 입고 하는 거죠. 노란색, 검정색인데 노란색에는 검정색 글씨로 육회, 검은색에는 노란색으로 명쾌. 나비 넥타이. 유니폼이 있는 거네. 그렇죠. 헤어스타일만 신경 쓰면 되네. 피부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방송용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여직원 봤죠? 네. 여직원 봤잖아. 네. 네, 여직원한테 물어봤어. 네. 둘 중에 두 사람 중에 이 지구가 멸망을 했어. 이 지구가 멸망을 하고 오랜만에 듣네요. 멸망하고 남자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우리 황금손하고 예. 노준영 씨하고 그리고 우리 여직원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인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 두 사람 아까 김밥 사러 나갔을 때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노준영 씨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노준영 씨는 얼굴이 하얗고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대. 예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별로 내가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은 요즘 얼굴이에요. 그래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최정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최정환 씨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자 어쨌든 평가는 그렇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했더니 한 씨도 망설임 없이 노준영을 선택한다. 왜? 것 같아요. 네? 요즘 얼굴이에요. 일단 젊고, 우리 황금손은 유부남이라 이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지구가 다 멸망해요. 가족들 다 사라지고, 마누라도 없고, 애 새끼도 없고, 오로지 세 명만 살아남았어. 유부남이 무슨 죄냐? 들리나? 그래서 내가 문을 닫아라 그래. 사랑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의외다. 의외다. 경리하고 아주 관련도 없는데, 에스키모인들이,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면, 자기 마누라를 내주잖아. 왜 그럴 것 같아? 본능 아닐까요? 무슨 본능? 종족 번식? 종족 번식은 꼭 다른 사람하고 해야 되나?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뭐 일종의 약간 정 아닐까요, 정. 나름의 정.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 그러니까 이 간빙기 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류가 한 100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았어.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퍼져 있는 70억 인류는 그 100명이 전부 자손이야. 100명이 자손이야. 유전자를 계통을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네. 한 100명 형태의 압축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간빙기를 넘기지 못했으면 호모사피엔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을 하지 못했겠지. 또는 이제 네안데르탈린이 번성을 해서 인류하고는 좀 다른 종 유인원이 이제 지구를 차지했다든지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영국 왕실 같은 데 보면 왜 가족끼리 이렇게 많이 결혼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병도 많이 걸리고 이 유전학적으로 이 열성인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근친상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교미를 할 때 또는 배우자를 고를 때 자기하고 전혀 다른 유전자들을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에스키모는 또 마찬가지. 왜냐면 그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면 종족 보존의 종족이 다른 유전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종족이 멸망을 한단 말이야. 병 같은데 이렇게 내성도 안 생기고 그래서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여직원도 선택을 한 게 전혀 자기하고 다른 한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기생 오래비 같은 스타일. 오라비 다음에 한번 영상에 올라가면은 일단은 피부가 남자는 피부가 인기가 많으려면 하얗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왜 싫으세요? 시도했잖아. 잘생겼죠. 지금 몇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방법이 없네, 이제. 자, 긴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경매방송이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시즌2에서 이제 초보자들이 경매를 이제 직접 입찰을 받아서 이제 그 입찰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하나씩 점검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선생하고 이제 그 방송을 한 게 뭐냐면 경매가 나오는 과정, 경매가 발생하는 사유, 그리고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법무사한테 맡기면 안 돼. 근데 이제 맡길 때 맡기더라도 어떻게 신청하는가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경매 신청 절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들은 이제 다시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 그 물건들을 어떻게 정보를 찾고 획득하고 어디에서 찾아낼 건가,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입찰자 입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니? 넣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매에 입찰하려고 하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어떤 물건이 어떻게 나왔다. 누구한테 듣고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 그쵸. 물론 이제 경매, 옛날에는 경매 정보지를 구독했어. 예. 근데 요즘 경매 정보지 구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경매 정보지 구독은 간단하게 상세 소개는 나와 있어. 그 물건에 대한 뭐 어떤 면적이라든지 뭐 감정가, 최저가, 몇 회 유찰 뭐 이 정도밖에 몰라. 이거 가지고는 입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 내용 저희 그 옛날에 한 2년 전쯤 방송 초반에 그런 게 안 나왔었나요? 한번 했죠. 한번 했었죠. 한번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자세히 짚어주는 측면에서 이제 각 사이트들, 무료 사이트하고 유료 사이트의 비교도 한번 해보고, 초보자들은 실제로는 이 무료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떤 무료 사이트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유료 사이트들은 금액은 어느 정도 하고, 무료하고 유료 사이트들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도 몰라. 그리고 꼭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뭐 한 10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네. 이 정보를 봐야 되는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 초보 때는 진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뭘 써라, 뭐 양대 어디 옥션이 가장 좋긴 한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것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 3년 4년 전에. 그럼 지금은 그 준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대형 업체 거 하나 1년 구독을 해서 쓰고 있고요. 1년? 예. 그러면 공동구매? 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뭐, 아무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가 일종의 불법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겠네. 예. 아니, 근데, 글쎄, 공동구매가 불법인가? 근데 이제 동시 접속은 못하게 다 이렇게 막혀 있고요. 동시 접속 안 하면 돼. 네, 다 막혀 있고, 이렇게. 아니, 내가 아는 정보를 예. 나눠서 같이 쓰겠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쓰시니까, 뭐, 통상적으로. 불법이라기보다는 사설 사이트의 정책에 반한다? 이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도시 접속이 안 되니까. 예, 뭐,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걔들 입장에서. 그쵸. 근데, 뭐, 한 13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한 사람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일단 어떻게 쓰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같은 경우도 하나 같이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는데, 음. 그, 차이는, 음. 그냥 제가 느끼기에 차이는, 이제 좀 더 프리미엄 정보가 있냐, 없냐. 예, 그리고 돈이 나오는, 뭐, 등기를 떼려 해도 돈을 내야 되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따로 이렇게 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광고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무료가. 아무래도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뭐 사이트 운영할 때도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료만 해서는 사실 뭐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그러면 예. 이렇게 합시다. 얘기 나온 김에 경매 정보지, 그리고 대부분 경매 정보,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종류, 그리고 무료 사이트, 그리고 유료 사이트의 각 장단점. 예. 이걸 간략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 예. 어떻게, 그리고 소프트를 어떻게 해서 검색한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일단 물건 정보를 하나 취득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정보들을 봐야 된다. 그럼 이제 더 긴 얘기가, 우린 30분 하려고 말려고 했는데, 예. 이 끝까지 하게 되면 1시간 넘어갈 것도 예. 하네. 그러니까요. 그럼 적당히 하고, 자, 경매 정보지는 지금 구독션이면 구독션, 그 다음에 지지옥션 이런 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경매 정보지를 발행을 해주나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인터넷 같은 게 안 됐잖아. 그리고 대부분 경매 정보 뭐 이런 게 없었잖아. 네. 그때는 책을 가지고 책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뭐 구독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돈을 꽤 받았었어. 뭐 일종의 잡지 구독하는 네. 것처럼.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필요가 없죠. 네. 뭐 법원에 가면 나눠준다고. 대부분 무료로. 경우에 따라서는 1,000원씩 이렇게 받기도 해요.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상세 정보가 없어서 간략한 정보밖에 없어요.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유치권 신고 뭐 이렇게 이 정도. 그냥 비고란에 간단하게 정도 되어 있고, 뭐, 감정가 얼마에 지금 최저가 얼마. 법원에 가서 이제 경매 입찰하고 보면 앉아 계신 분 중에 이제 경보지로 막 글씨 적으시는 분들 계세요. 한 적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들. 그렇지. 예. 각 그 사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낙찰이 되면 이제 입찰자 몇 명, 낙찰가 얼마 이렇게 찍어주면 뭐 지지옥션 같은 데서는 오늘 입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이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럼 거기 접속해가지고 이제 발표는 한 1시에 끝났는데 1시 반쯤에 이게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법정에 안 가고도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입찰자는 몇 명이었는지 법원에서 불러주는 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름 같은 거 이제 그렇지. 뭐 노준영이다 하면은 뭐 오준영 이렇게 적혀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집행관이 자, 이 물건 뭐 2018 타경 1234번 물건은 경기도 부천에서 오신 노준영 씨가 뭐 얼마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라고 할 때 얘는 이제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이제 들었는 이름을 갖다가 그 적어서 보내준다고. 실제 이름하고 달라지죠. 오타가 좀 그렇죠. 나더라고요. 네. 이름은 달라지더라도 이제 금액은 이제 다 제대로 적겠죠. 그리고 차순위가 나오는 데도 있고요. 일단은 한 번에 정리해서 최고가 누구 그 사람만 부르는 법원이 있고 싹 다 금액하고 이름을 불러서 그러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누구입니다라는 법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차순위 이름까지 나온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제 그냥 차 사순위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매 정보지로서는 도저히 그 물건 정보에 도달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물건의 어떤 권리상 하자를 체크할 수 없다. 경매 정보지는 그날 당일날 법정에 도착해서 그냥 참고하는 수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끊겼어요? 녹화하는데? 녹화하는데
끊기네요. 아마 기간이 넘어가면 이게 시간이 넘어가나 넘어가. 봐요. 시간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 실패. 일단 샘플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나오고 뭐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예. 저 정도만.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정보로는 사실 힘들고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좀 정보를 봐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제 뭐 어떤 거 쓰세요? 대표님 같은 경우 저는 구독션 써요. 구독션. 저도 원래는 구독션 썼거든요. 지금은 지지 옥션 씁니다. 그러면 저도 GG 옥션을 한 2달 정도 써봤어요. 근데, 구독션을 지금까지 계속 11만 9천 원씩 주고, 몇 년 동안 계속 달달이 결제하고 있어요. 1년치를 결제를 안 하고, 1년치 결제하려니까 금액이 비싸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내일 내가 아웃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걸 1년치씩 구독을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사람하고 또 나눠 쓰기도 그렇고, 불편하죠.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디를 알고 들어와서 가끔씩 들어와 보면 내가 튕겨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감수할 수 있지만 예. 같이 나눠 쓰는 거는 좀 그렇더라. 근데 뭐 초보자인데 조금 더 정보에 목이 마르다 그러면 뭐 공동 구매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한 5명 정도씩. 예.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예. 시간대가 자꾸 겹쳐서 예, 맞습니다. 동시 접속은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꿀팁 하나 있는데 드릴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예. 경매라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거기에서 구독션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한 달에 3건씩 유료 정보를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사건 번호만 알면. 네, 사건 번호를 검색을 하면 네이버가 구독션이랑 연계를 해서 유료 검색을 한 달에 3건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유료 검색을 3건 하려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 그렇죠. 그냥 이제 구독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아니요. 목록 같은 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목록. 그러지 않고 그 네이버 경매에도 목록이나 이런 게 있어요. 검색할 수 있게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여기 이제 경매 그 사이트랑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클릭해서 유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개. 이제 진짜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딱 생길 때까지 그냥 내용만 슬슬 보고 물건 뭐 위치, 그러니까 뭐 어디 아파트, 어디 동네에 관심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 뭐가 나왔다. 그러면 딱 봤는데 뭐 1층이고 별로다 이러면 그냥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정보는 무료 사이트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네이버 경매도 무료 사이트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거기서 괜찮은 게 있으면 등기부도 보고 싶고 간편서도 보고 싶고 뭐 보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쏙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용하나? 저도 그렇게 이제 저도 지지를 쓰고 있는데 관심 있는 물건이 있는데 구독자는 어떻게 평가가 돼 있을까라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쵸, 비교. 서로 다른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그렇지.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구독션만 볼 수 있는 거네? 네. 네이버가 구독션하고 연동이 돼 있다? 네. 이게 지지가 아무래도 평가가 조금 더 보기는 어려운데 정보가 조금 더 많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맞아. 구독션은 보기는 편하다. 그냥 초보들이 딱 들어갔을 때 그냥 특수 물건 안 보는 사람들은 구독션이 편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근데 지지랑 옥션 둘 다 다른 내용이 써있는 경우가 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조사관도 다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죠. 써놓고 다르기 때문에 예, 둘 다 보면은 제일 좋은데 그 해당 대상은 특수 물건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둘 다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구독션이고 지지 옥션이고 오류가 한 번씩 떠요.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있음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류 면에서는 구독션이 조금 더 오류가 높아요. 지지보다 오류 횟수가. 그래서 그래도 내가 구독션을 고집하는 이유는 편집상
보기 편하기 때문에. 보기 편해요, 진짜. 예. 보기 편하기 가독성이 좀 때문에. 더 좋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지지는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건,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그 천안에 있는 물건이 현장 임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뭔가 독자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사진을 이렇게 그 대부분 경매 정보나 이런 게 감정평가사에서 공개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 본 사진들 있잖아. 이걸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씩 올라와요. 예. 이제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뭐 얘한테 뭐 나중에 이제 구독신 지지 옥션의 그 포인트 이런 거. 포인트 이런 걸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결제할 때 좀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가장 크다는 두 개 이제 굿하고 지지가 뭐 하나 정도는 선택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좀 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피드 옥션, 탱크 옥션 또 뭐가 있죠? 탱크는 무료 사이트 아닌가? 뭐 이군 중에 탱크 옥션이라고 태인 경매. 태인 경매 뭐 또 뭐가 스피드 있을까요? 옥션. 스피드 옥션 있고 뭐 그 정도가 이군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입찰을 했던 제가 낙찰받은 물건 하나 있는데 저랑 같이 들어온 분이 이 제가 받은 게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저는 다 알고 조사하고 들어간 건데 이분은 옆에 있는 분이 뭐죠 그냥 서로 이제 호명하면 나오잖아요. 뭐 노준영 누구 주식회사 뭐 누구시 입찰한 사람 입찰한 사람 나와라라고 해서 서 있는데 막 이렇게 뭐 남자끼리 앞에 서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옛날 같으면 쫄아서 가만히 있을 텐데 좀 넉살 좋게 이렇게 말을 걸어봤어요. 옆에 계신 집 어르신한테 아예 뭐 이거 어떻게 알고 받으셨냐. 그랬더니 이제 아예 뭐 그냥 시세 뭐 어쩐 것 같아서 했다. 그랬더니 위반 건축물인 거 알고 입찰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위반 건축물인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어디 옥션인지는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겠지만은 이제 2군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위반 건축물 안 써 있었다고. 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실 뻔한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일단 건축물 대장을 떼가지고 예.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은 표시돼 있어요. 예. 표시돼 있어. 근데 나름 그래도 이름 날리는 옥션 중에 하나인데 그 옥션에서 아예 안 써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도 하는구나. 이제 주거용 건물 같으면 위반 건축물은 조금 이게 조금 덜한데 예, 규제가 예. 덜한데 근린 시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납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위반 면적이 또 많을수록 그 공시가격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뭐 그런 식으로 공식이 따로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 5회 부과 되는데 5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부분 5회만 부과해 사실은. 근데 더 많이 부과할 수도 있잖아. 이 계속 저거 될 때까지. 원래 법으로는 5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지정되는 위반 건축물들은 이제는 평생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옥션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뭐 한 유료를 2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이미 무료도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무료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는 게 다른 무료 사이트엔 다 나와 있더라고 위반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무료냐 유료냐에서 유료가 이제 그거 위반 건축물이라고 밑에 이렇게 적어주는 것 때문에 굳이 건축물 대장을 안 떼봐도 이제 일단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입찰에 들어가는 거면.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해봐야 된다 그지. 납찰자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물 대장까지는 안 떼봐라. 그쵸. 그 사이트를 다 맹신하지 말고 우리 대표 사이트라는 게 지지 옥션, 부도 옥션 거기서도 놓칠 수가 있어. 맞습니다. 돈 잃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전에 미리 볼 수 있는 정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사실 되게 귀찮아요 사실. 뭐 이거 다 괜찮아 보이고 어느 시점에 떼야 되냐면 무료는 그게 다 프리미엄 서비스라 유료 서비스거든요. 무료 사이트에서 그런 걸 보려면. 그니까 이제 이거 임장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되겠다를 결심하는 순간에 그때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를 꼭 떼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권리 분석도 잘못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네이버 경매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대법원 경매 정보예요. 그죠?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정보에 그게 나와 있는 정보하고 구독션에서 정보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대법원 경매 정보를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대법원 경매 정보를 안 보는 이유는 뭘까? 예. 좀 이렇게 경매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대법원 같은 경우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가장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매각 명세서 그 자체가 기준이거든요. 그러겠지. 네. 모든 소송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경매 정보하고 유료나 뭐 무료 사설 사이트 경매 정보하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대법원 경매 정보를 우선으로 취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따왔을 거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매각 명세서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럼 당신네 실수 아니냐 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유료 사이트에 잘못 나왔다고 이거를 내가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그때는. 유료 사이트는 항상 적혀 있죠. 예. 그 책임은 못 진다. 네, 책임 없다. 그냥 참고 자료일 네, 뿐이다. 참고 자료일 예, 뿐이다. 진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고 경매 물건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소트라든지 이렇게 물건별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농지만 찾고 싶다, 뭐 농지, 뭐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그런 찾고 싶다. 약간 이런 정리가 것들은 좀 덜 정리가 돼 안 있죠. 돼 예,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네. 약간 온비드에서 공매 보는 느낌입니다. 예, 딱 그렇게 표현하면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경매 정보에 들어가려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검색하시면 대법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경매 물건들을 올려놓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가독성은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공신력은 대법원 경매 정보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 경매 정보가 우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멀리 가는 사람들 입찰을 위해 가지고 오늘 저기 전라남도 광주까지 가야 된다. 그 KTX 첫차 타고 가야 돼. 그죠? 그러면 물론 9시에 취하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소한 5시에 서울역에서 전라남도 광주로 출발하려고 그러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 들어가서 이게 실제 오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는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대구에 낙찰하러 가서 시야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 취하됐는지 취하되지 않았는지 특히 이제 경매 신청 채권이 감정가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 이런 것들은 취하될 여지가 많겠죠. 네. 예, 아주 작은 금액으로 자기 물건 전체가 경매로 날아가게 되면 누구라도 취하하려고 이렇게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죠. 예,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뭐 변경 연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게 있으니까. 예, 연기도 될 수 있고 취하도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한 그렇죠.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얼마 안 하는. 좋은 물건의 채권 금액 작으면 뭐 그럼요. 여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다른 주제에서 다룰 문제지만은 뭐 각종 이제 변제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경매 정보는 그럴 경우를 꼭 필요하다. 확인해야 된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찾아볼 때 이제 딱 이게 지금 딱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볼 때 가장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대법원 경매 정보 말이에요? 아니요, 뭐 구독전이든 어디든 그냥 딱 초보분들이 뭔가 사이트를 들어갔다. 좋아요.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대법원 경매 정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이제 끝냈으면 그건 이제 무료 사이트들 얘기를 좀 해보죠. 요즘에는 무료 사이트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사실 경매라고만 쳐도 법원 경매, 뭐 스마트 경매 뭐부터 해가지고 경매 리스트들이 그렇죠. 있어요. 뭐 경매 알림이 네, 뭐 알림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내가 실제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물건을 찾아가지고 고를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걔네들이 제공하는 정보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경매 사이트들은 네. 그냥 뭐 물건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떠 있지 않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도 그냥, 유료 정도로 상세한 정보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예, 검색 서비스가 다 검색 있어요. PC랑 똑같이 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그런 식으로 대신 해서. 어플에서 네, 대신 보기가 좀 힘들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무료보다 유료는 써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지지, 구독션 이런 거는 1년씩 쓰는 게 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비싸다라고 느껴지시면 요즘에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그 경매 사이트 중에 하나가 태인 경매가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일단은 뭐 무료로 일단 1개월 정도를 줄 때도 있고요. 그게 없더라도 나중에 이제 가입을 하면 자기 연락처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영업 전화가 옵니다. 써보시니까 어떠냐? 내가 1년에 뭐 30만 원에 뭐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아니, 문 열으시라고. 그래서 1년 하는데 한 38만 원, 30만 원, 뭐 요런 언저리니까 1년 동안 그래도 유료 정보를 고급지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테인도 보는 것도 괜찮고요. 정 그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유료에 관심이 있는데 뭐 그래도 물건은 한 달에 한 3건 이상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네이버 경매로 꿀팁. 가서 유료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료 사이트, 우리가 좀 정보를 좀 깨버리지만, 무료 사이트들. 내가 알고 있는 무료 사이트는, 예. 여의 옥션, 예. 그 다음에 탱크 옥션, 예. 그리고 요즘 그 저기, 마케팅 하고 있는 체스트 옥션, 이런 거 있던데. 체스트 옥션. 체스트 처음 들어옵니다. 체스트 옥션. 검색해보면 나와요. 뭐 그 네이버에만 쳐도 그러니까 다 나와서요. 뭐 저희가 뭐 그 무료 그거 중에 제일 좋은 거 한두 개만 예, 좀 추천을 지스 옥션 이런 것도 있어요. 탱크 옥션 괜찮아 보입니다. 뭐 두인 경매는 괜찮더라고요. 예, 예. 예. 두인 경매는 무료인가? 무료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일부 부분 유료 서비스가 있긴 한데 보는 데는 지장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찾아보시면 워낙 많아서 그 각 특징이 다 있으니까요. 이제 유료로 푸는 서비스가 조금 더 많은 게 있고 좀 적은 게 있는데 찾아보시면서 맞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전문적으로 경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유료를 끊으시면 되고 그냥 한번 입찰 정도 도전해보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면은 아까 황경선님이 말씀하신 그 꿀팁 3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진짜. 예. 한 달에 3건이면 충분하지. 그럼 3개 다 입찰하러 가려면 보증금 뭐 5천만 들고 가야 돼. 네. 그 돈도 부족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료 사이트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더 정보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야.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라도 이걸 꼭 봐야 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낙찰 10만 원 적게 쓰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500원 차이로 낙찰되는 것도 제가 봐가지고요. 100원 차이로 이렇게 참 그게 쉽지 여러분 않은데. 참고로 낙찰은 100% 가능합니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많이 쓰면 되니까. 뒤에 영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아니, 낙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샀냐가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는 경매가 요즘 치킨 게임이 돼서요, 그죠? 요즘 아무리 이거 열심히 보시고 임장 가고 입찰하셔도요 10번 입찰해서 한 번도 안 되면요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금매나 뭐 다른 다양한 수단을 좀 보시면서 경매는 일종의 부동산 취득의 한 부분이니까 너무 경매에만 목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금매가 2억 5백인데 누가 2억 1,500에 낙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7명이 입찰했는데 1등이 2억 1,500이에요. 네이버에 떠있는 금매가가 2억 5백이더라고요. 도대체 뭐 그게 다른 걸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 게임이 도대체 17명 중에 16명은 어차피 시간만 낭비하고 연차 빼고 뭐 체력만 소모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은 그만큼 손해 보신 거고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2억 5백이면 살 수 있는 걸 갖다 2억 1,500에 살까? 이게 과열입니다, 과열. 그러니까 좀 MPL 같으면 이해가 가. 그쵸. 그지?
네. NPL 같으면 뭐 채권 최고액 그만큼 써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받은 게 그렇게거든요. 뭐 2억짜리 뭐 예. 채권 최고액이 3억 같으면 예. 2억짜리 3억 왜 못 써놓어? 예. 나중에 3억에 팔면 1억 원어치 예,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니까. 그쵸. 어. 3, 4천 버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 좀 고가락찰. 나도 뭐 예. 여러 번 봤어요. 특히 예. 아파트 같은 건데. 예. 양도세 적혀내려고 하나 보죠. 그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처음에 살 팔아서 똥 싸먹는다 그러지. 근데 약간 심정이 이해 가는 게 이게 2015, 16, 17년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고가락찰 받은 사람 다 병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서울 아파트 2, 3천 더 주고 사는 사람들이 2, 3억씩 더 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승자인데 저희는 막 저 콘서트 아니냐 하면서 막 욕을 바가지로 했거든요. 근데 뭐 오를 지역은 고가락찰해도 잡으면 좋다.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떨어지는 지역이거나 뭐 안 좋은 지역은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일반 부동산 가가지고 그 가격에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사놓지. 그러지 않나? 물론 이제 경매로 사게 되면 예. 이게 대출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해주던 시절이 예, 있었어요. 예. 그런 목적이었다.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사고는 쉽고 일반 매매로 가니까 대출이 적어서 못 사겠더라. 근데 경매는 그 제2금융권까지 끼니까 뭐 거의 90% 가까이 대출해 주더라. 그래서 굳이 높은 가격에 꼭 1등을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였다 그러면 그때 당시 12년부터 한 15년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는 안 갑니다. 저는 자, 노준영 씨 말에 공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경매는 부동산의 취득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말은 정말 청취자분들도 정말 세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금매도 있고 하니까 굳이 경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로 사는 거는, 사게 살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료 사이트들하고 다시 이제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는 사람들, 정보에 조금 더 목말라가지고. 뭔 차이가 있을까? 유료하고 무료의 차이가? 서비스의 질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공하는 서비스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뭐 열람표, 그렇죠. 예, 그런 질의 차이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 떼려고 그러면, 열람 700원. 네, 700원 해야 되는데, 예. 등기부 등본은 아예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떼가지고. 예. 무료 사이트는 그 등기부 무료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나옵니다. 어. 어떤 데는 뭐 조금 뭐 그런 비슷한 게 나온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그것도 예. 전입세대 열람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직접 그 가까운 주민센터 가야 돼요. 예. 근데 안 가고, 예. 여기에, 그쵸. 들어가 있어. 예. 그 대신 어. 성만 나고 이름을 집어넣고 예. 그렇게만. 예. 예.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것도, 꼭 필요해서 예. 떼보려고 그러면, 민원 24 이런 게 들어가서 또 건축물 대장은 또 일일이 열람을 해야 예,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독시이나 지지옥시에 딱 들어가서 사건번호 딱 눌러버리면, 거기에 관련된 건축물 대장, 세대 열람 이력서, 등기부 등본, 싹 관련 자료들이 싹 다 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일이 접속해가지고 이 관련 서류들을 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좀 더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무료 사이트 중에 이제 더 원 법률 경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무료 사이트고 볼 수 있는 거는 지역별로 이제 선택해가지고 볼 수 있고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여기까지만 딱 나오네요. 나머지 자료는 없네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 감정평가서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서도 꼭 봐야 돼요. 이제 뭐 그 큰 차이 중 하나가 뭐 그런 공적인 서류들도 있지만은 좀 분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 매각 동일 뭐 매각 사례 아니면은 뭐 그런 비슷한 물건 뭐 예상 낙찰가 그렇죠. 뭐 근처 개발 계획 뭐 관련 사이트 뭐 역과의 거리 뭐
조회수 현황, 지적도 이런 약간 정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그 서비스가 다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진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냐 마냐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네. 그 인천 연수구 그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 입찰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근 송도동에 그 경매로 나왔던 건수가 몇 건이고, 네, 뭐 낙찰가는 보통 얼마 됐는지. 그리고 낙찰가는 감정가에 비해서 몇 퍼센트에 됐다. 최근 3개월간 통계, 6개월간 통계, 최근 1년간 통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선에서 낙찰가가 정해지는구나. 감을 잡고 또 들어가고 이 정도 같으면 나는 너무 높아가지고 이 물건 자체 뭐 실제 시세하고 별로 차이도 없네. 포기하고 말래. 이렇게 빨리빨리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10만 원을 내는 게 어떤 데는 아깝지가 않다. 아깝진 않습니다. 예. 아깝진 않고. 뭐 실제 경매 한 실제 절대 아까운 돈 아니에요. 아까운 돈 아닌데 막상 120 결제하려면 그때 아깝죠. 네, 그때 아깝더라고 사람들이 참.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료 사이트라고 했으니까 유료 사이트를 실제로 하나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검색하는 방법 알려주시는 거죠? 검색하는 방법. 네. 일단 보통 주거용을 하나 딱 잡고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 자, 그 구독션 같으면 구독션을 예를 들면 경매 검색 제일 왼쪽 네. 왼쪽에 경매 검색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종합 검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배너가 쭉 떠요. 이제 법원, 사건 번호, 감정가, 물건 현황, 물건 종류, 최저가, 매각기일, 건물 면적, 대지 면적. 건물 면적, 대지 면적을 놓고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매각기일도 안 봅니다. 이제 지역이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쪽에 지금 좀 뭐 한번 보겠다 그러면 지역을 놓고 검색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수물건 있으면은 이제 특수물건만 놓고 검색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공고된 신건, 재매각 물건, 그 다음에 반값 경매 물건,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50% 떨어진 거, 감정이라서 1년이 지난 물건, 요런 것도 있어요. 왜 요런 게 있냐면, 감정에서 1년이 지났으면은, 시금은,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그쵸, 예. 감정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좀 높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그 다음에 초보자 경매 물건. 이거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있네? 초보자 경매 물건은 권리상의 하자가 전혀 없는 것들이겠죠? 그냥 가격 싸움.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전세권, 그다음에 뭐 임차권. 임차권 등기된 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만 매각하는 거, 대지권 선수비 미등기. 가등기, 가처분, 예고 등기,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뭐 건물만 입찰, 토지만 입찰, 지분 입찰, 유치권 신고된 거, 법정 엄청 많네요. 기산권, 네. 분묘 기지권, 유치권 배제 신청된 거, 뭐 근로복지국단에서 임금 채권 신청한 거냐, 그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뭐 기타, 뭐 형식 경매 기타,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놓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 종류를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죠. 주거용은 다시 이제 아파트, 주택,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근린주택, 그 다음에 상업용은 이제 근린상가, 공장, 뭐, 이렇게, 오피스텔이냐, 사무실이냐, 창고냐, 목욕탕이냐, 교육시설이냐, 장례시설이냐, 주유소냐, 의료시설이냐, 종교시설이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고. 그럼 보면은 저희가 주로 선택할 거는 주거용 전체, 그리고 상업 및 업무용에서 근린상가, 근린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딱 이 정도네요. 나머지는 뭐 숙박, 콘도, 뭐 목욕탕 이런 거 저희가 검색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토지나 차량, 기타도 저희는 뭐 아직까지는 초보분들이 입찰하실 때 건들 거 아닌 것 같아서. 초보는 빌라랑 아파트죠. 네, 그냥 한 같은 경우를 한 6개? 아파트, 다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다세대, 근린상가, 근린시설, 오피스텔 이 정도. 사무실 이 정도.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초보들은 그런데. 그렇죠. 예. 초보들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예. 뭐 없나 싶어서 이렇게 뒤져요. 예. 근데 뭐 차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차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저는 뭐에 주목한 적이 있었냐면 한번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의뢰냐면 그 농가 양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 양돈 농가들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저 축사. 네. 돈사, 우사, 개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지역은 도시계획 심의시설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도시계획 심의시설로 지정이 된 시군들은 굉장히 까다로워.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게. 근데 이미 허가가 나 있는 건 어떻게 했어? 호텔 인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사를 하고 싶어. 네. 닭을 엄청 많이 키우고 싶어. 근데 허가가 안 나. 근데 이런 물건들은 나오면은 찾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야. 생각을 해봐. 양돈 농가나 또는 양계 농가라고 치자고. 그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네. 그냥 필요한데 거기서 뭐 양계 농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사고 팔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경매로 나와서 이 물건을 경매로 사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은 거의 그쵸. 없어요. 거의 없죠. 그리고 뭐 공급 기간이 뭐 한두 달이라 보니까 음. 그 사이에 그 임자가 나타난다? 뭐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도시계획 시민시설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 허가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 이런 물건을 먼저 공략을 해서 사놓는 거예요. 나는 의뢰를 받았을 뿐이지만 각 시군마다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게 도시계획 시민시설로 아주 까다롭다 허가내기가. 그러면 그 지역의 물건을 사. 한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거 의뢰가 써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제 우리가 아파트, 주택, 근린시설 이런 것만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피 터지는 이 레드오션, 피바다에서 얼마만큼 1등이 돼가지고 높게 써가지고 그 마진을 먹느냐 이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감정가 그 시세 가까이 다 쓰고 들어가가지고 실제 시세 차익도 없는 물건을 사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점유자 내보낸다고 이사비 협상하고 내보낸다고 고생들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물건,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혀야 수익이 보인다.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네요. 다른 물건을 넘어가는 테크트리를 탄다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 특수 물건 쪽으로 뭐 주거나 상가를 가지고 특수 물건 간다 하면은 뭐 그쪽으로 법적으로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물건은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것만 특수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아주 흉한 물건. 이것도 특수물건이 될 수 있어. 그럼 권리상의 하자는 전혀 없어. 예. 그냥 가격이 떨어질 뿐이야. 예.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말 그대로. 근데 허가가 내기 존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 허가권까지 같이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한번 역발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하나를 들어갈까요? 예, 아파트에서 그다음에 지역 소재지에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서울 지역을 예, 뭐 마포가 마포? 예. 마포 핫하나? 마용사? 요즘 핫하죠. 예. 자, 그래서 마포 염리동에 마포 자이가 하나 나오네요. 아파트. 너무 싼데요. 이거 지분이네. 지분이구나. 지분. 예. 예, 지분이네요. 14분의 2. 우리 14분의 2인데 우리 또 아파트 지분에 또 이제 또 우리 일가견이 있는 우리 황문선님 그거 해결하고 이거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지금 이제 11월달 물건이라서 자료가 크게 이제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파트 물건에서 이제 우리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우리 준영 씨는 뭘 보십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 어떤 걸 주로 중점적으로 봅니까? 저 아파트를 볼 때요. 뭐 그냥 물건에 떠 있으면 저는 이게 뭐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예, 치고.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음. 이제 뭐 네이버랑 이제 각종 그냥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쵸. 저는 제 나름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지역 입주 공급 물량이나 앞으로 떨어질 지역인가 전세 매수 뭐 심리가 어떤가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고요. 뭐 경매 사이트는 그냥 물건 떠 있으면 이게 있구나. 예, 그 정도. 아파트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고 그 예. 시세의 변동이 어떻게 될 거냐. 예. 향후 이 지역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고 움직일 거냐. 예. 초보자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아파트 물건을 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 물건이 들어온 걸 봤어요. 그 하자는 없고.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세대수.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아 얘가 나홀로 아파트냐 아니면 그래도 세대가 갖춰져 있는 아파트냐. 그리고 뭐 지하철역에 뭐 수도권이다라고 하면 지하철역이 교통편? 얼마나 교통편이 얼마나 편리하냐. 뭐 숲세권이냐. 뭐 학교가 주변에 있는 초품하냐. 뭐 그런 거 좀 보고 편의 시설이 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싶으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경매 물건, 그러니까 경매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차피 그 이제 지역 분석이랑 그 아파트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오를 지역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게 경매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싸게 사는 것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 아무리 싸게 사는데 그 떨어질 지역이 뭐 창원 이런 데면은 뭐 어떻게 뭐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앞으로 오를 지역, 그리고 유망한 지역, 뭐 좋은 지역인데 싸게 나온 거, 이런 거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찾은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할 때 이제 정보를 찾는 그게 다음 순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한 시간을 한 시간 넘게 어디 가 있나 그랬나? 가야죠 이제. 원래 30분 얘기했다가 1시간. 30분 우리 20분에서 30분 녹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최정원 씨 황금손 이모는 편집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줘야 되는데 요즘 뭐 그 새로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만들잖아. 이제 가봐야죠. 이제 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좀 인수인계 좀 해주고. 네. 그 일 받아 할 사람이 새로 왔다고? 예. 그럼 시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 살짝 자유로워서 일단 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백수 생활로 돌아가는 게요? 백수 아닙니다. 아유, 엄청난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네. 자, 오늘 153번째 주제는,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 어디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리고 무료 사이트, 유료 사이트,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아낼 건지, 뭐 이런 것들, 초보적인 시각에서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 지금 뭐 결론을 내리자면, 초보자라면 무료 사이트만으로는 충분하다. 네. 만으로도. 근데 이제, 유료는 꼭 필요한 시점이 올 거다. 그 꼭 필요한 시점이, 이제, 경매를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스스로 필요해가지고 찾게 된다. 근데 처음부터 굳이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정보를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 그리고 꼭 필요하면 구독션, 네이버 통한 구독션,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건축물장이랑 그 정도 떼보고, 대법원 사이트 가보시고 입찰이라, 이 정도. 네, 그래요. 자, 113번째 방송 여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